투자의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네. 투자의 자세도 달라지는 것 같은데요. 네, 네. 미국과 한국을 비교하면 네. 자세 측면에서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그 전에 그 트레이딩이라는 말하고 인베스트먼트라는 말을 했잖아요. 트레이딩과 인베스트먼트 차이를 말씀드린 일이 있는데, 미국의 투자자들은 금융자산을 세 개의 주머니에 생계형 주머니, 그거는 저축 상품에 넣는다고 해서 저축 주머니, 그 다음에 자산 형성 주머니, 이거는 투자 상품에 넣는다고 해서 투자 주머니, 그게 이제 인베스트먼트 주머니고요. 두 개 필수 상품적이고, 트레이딩 주머니는 하고 싶은 사람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미국의 직장인들은 자산 형성 주머니를 가장 중시하고, 그 자산 형성 주머니를 20대, 30대부터 그 자산 형성 주머니에 넣어가지고 장기 적립식으로 우선은 그 DC형 퇴직연금을 운용을 하고, 거기서 공부한 걸로 다른 펀드, 다른 주식 투자도 하기 때문에 장기 분산 투자를 하고 있다. 근데 우리나라는 자산 형성 주머니를 갖고 있는 분은 거의 없고, 트레이딩 주머니에 넣고 샀다 팔았다 하기 때문에 붐일 때 왔다가 좀 떨어지면 실망해서 가고, 이런 악순환을 계속 지금 해왔는데, 이번 국면에서는 좀 많은 분들이 공부를 해가지고 그 미국의 직장인들이 하는 투자 행태로 바뀌었으면 좋겠다. 근데 여기에는 역시 미국에는 금융교육, 투자교육의 역사가 100년쯤 되거든요. 그거를 해왔느냐 안 해왔느냐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거기서 비롯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투자 행태에는 네. 이 금융교육, 네. 투자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네. 좀 더 구체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 중요한 원동력은 뭐냐면, 우선 가정교육에서, 특히 미국에 있는 유태인들이 뭐 초등학교 때부터 가르친다고 그러잖아요. 투자에 대해서. 그리고 학교 교육에서도 이런 내용을 많이 하거든요. 제가 몇 년 전에 책을 쓰면서 조사해 보니까 미국의 고등학교 교과서에는요, 이 금융, 투자 이런 내용이 43페이지 나오더라고요. 우리는 몇 페이지 되지도 않는데 선택을 안 해요. 그 선택하는 사람들이 2.3%가 밖에 안 되니까 결국은 대학을 졸업해도 저축이라는 말과 투자라는 말이 어떻게 다른지도 우리는 모르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은 100년 전부터 이런 공부를 계속 가정에서도 학교에서도 사회에서도 기업에서도 시켜왔기 때문에 기본적인 그런 자기 책임의식, 투자에 관한 지식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게 가능한 거겠죠. 금융 투자 교육은 풍요로운 인생을 보내는데 필요 불가결한 것이라는 그 인식이 미국 국민들 대부분에게 이게 박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웃나라 일본도 금융 문맹국이거든요. 우리 못지않은. 근데 거기에서 탈피하려는 노력을 요즘 엄청나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 연구에 뒤떨어져 있는 금융 투자 지식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관민이 합동으로 노력해오고 있는데, 우리는 그런 걸 하고 있는가 걱정이 돼요. 일본도 굉장히 금융 후진국이라고 저희가 알고 있는데 일본도 변화가 있네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그 일본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아시고 계시니까 여쭤본다고 하면 이 정책 당국하고 민간이 어떤 노력을 한다는 건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제가 기억에 2000년대 초라고 기억되는데요. 일본의 게이오 대학의 시마다라는 교수분이 계신데, 그분이 쓴 글을 읽어보니까 무슨 말이 나왔냐면, 일본에서는 지난 수십 년 동안 국민들은 안전한 예금이나 하시고 무슨 투자 같은 거 한다고 신경 쓰지 말고, 그런데 신경 쓸 일 있으면 일이나 열심히 하세요. 이렇게 가르쳐 온 결과 일본인에게는 리스크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DNA가 소멸되어 버렸다. 이게 일본의 비극이다. 그렇게 썼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일본 가계금융자산에서 차지하는 현금 예금 비율이 미국은 13%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은 6개월 이내에 쓸 돈만 예금해 놓고 나머지는 다 투자 상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예금 현금에 43%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일본은 52%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일본 사람들이 예금을 좋아하는지. 그러니까 이런 위기의식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1990년대부터 저축에서 투자로 또는 저축에서 자산 형성으로 이런 슬로건을 걸고요. 학교 교육, 가정교육, 정책당국,
그다음에 NPO, 사회단체들이 이런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특히 2001년에 우리는 2005년에 퇴직연금제도 도입을 했거든요. 일본은 퇴직연금제도 도입한 건 그 훨씬 전인데 DB형만 도입하고 있다가 2001년에 근로자 책임형인 DC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을 하면서 일본의 기업들이 경영층이 생각을 바꾼 거예요. 왜냐하면 DB형은 회사가 책임지고 운영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DC형은 근로자가 책임지고 운영해야 되니까 경영층은 무슨 생각을 했냐면 DC형 연금은 본래 기업이 져야 할 연금자산 운용 리스크를 근로자에게 전가시킨 거 아니에요. 그런 제도니까 결국은 근로자에 대한 가입자 교육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면 직무유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에는 기업에서 퇴직연금 제도, DC형 그 연금 교육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어요. 가입자 교육은 큰 회사나 작은 회사나 100% 시키고 있고 매년 한두 번씩 시키는 그걸 계속 교육이라고 하는데 계속 교육은 80% 이상의 실시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노조에서도요. 생애 설계와 자산 관리 교육을 열심히 시키는 노조들도 있어요. 예. 근데 우리나라는 제 경험에 의하면 기업의 가입자 근로자들에게 연금 교육 시키겠다고 그러면 오라고 해서 가면요. 한 30분쯤 하다가 바쁘니까 여기로 끝내고 가주세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문제죠. 그러게요. 그 노동조합에서 예. 이런 걸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될 것 같은데 예. 생애설계와 자산관리 교육을 열심히 하고 있는 그 해외 사례를 예. 말씀해 주시면요. 뭐 일본의 사례를 말씀드리면은 그 세이코 앱슨이라는 노조위원장을 제가 몇 년 전에 불러가지고 여기서 서울에서 세미나를 한 일이 있는데 이 세이코 앱슨은 복사기 같은 거 만드는 회사거든요. 조합원이 12,000명 정도인데 90년대 중반부터 조합의 근로자들에게 라이프 서포트 활동이라고 해가지고 그 일환으로 생애 설계와 자산 교육 관리 교육을 이 노조위원장이 주가 돼가지고 실시를 했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그 노조의 역할이 임금 인상 투쟁이라든지 노동 환경 개선 투쟁을 위한 그 파업 중심이었는데 이게 이제 라이프 서포트 활동 중심으로 일본에서는 좀 그 노조에서는 바뀌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5% 임금 인상하는 거나 자산 관리 교육을 통해서 불필요한 가계 지출을 줄이고 이 자산 운용의 효율을 높여 가지고 5% 인상 시키는 거나 그 효과는 똑같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미국과 일본의 사례를 예. 말씀해 주셨는데요. 우리나라의 정책 당국, 그다음에 교육계, 직장인, 기업 이런 데서는 앞으로 어떤 노력을 해야 될지. 저 가장 중요한 게 그 학교 교육, 가정 교육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학교 교육에서 왜 금융 투자 교육이 소홀한가 어느 선생님한테 물어봤더니 그 안케 조사를 해보니까 대학 교육 그 입시 체계 때문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또 가정 교육에서도 사실 대학 들어가는데 도움이 되는가 이거부터 묻거든요. 근데 저는 항상 농담 반으로 얘기하는데 영어 수학은 못 해도 밥 먹고 살지만은 자립교육, 경제교육이 안 되면은 평생 고생한다. 그런 인식들을 학교 교육계라든지 가정 그 학부모들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기업에서도 지금 급속하게 우리나라 퇴직연금이 DB형, 회사 책임에서 DC형으로 옮겨가고 있는데 그냥 옮겨가면 그걸로 기업은 끝이다. 아니고 아까 일본 사례를 든 것처럼 DC형 연금은 원래 기업이 책임져야 할 뭡니까? 운영에 관한 책임을 근로자에게 전가시켰으니까 그 리스크를 그에 해당하는 교육을 시킬 의무가 있다는 거를 기업의 경영진들이 인식을 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인식은 제로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노조에서 뭔가 기업 측에 대해서 우리한테 이런 교육을 시켜달라고 요구를 해야 되는데 노조도 별로 관심이 없고 또 여러 모든 그 관련자들이 다 책임 있는 거다. 인식이 바꿔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NPO 단체들도 예. 할 일이 있겠죠? 네. 미국에서는 NPO 단체들이 금융교육, 투자교육하는 단체들이 많거든요. 그게 그 업계 단체에서 하면은 공정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그
NPO 단체들이 그런 금융교육 투자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뭔가 분위기가 바뀌어가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긴 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